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 아픈,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 아버지와 30살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성공한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까요? 이 가족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이야기는 정말 이 한마디로 시작해요. 서른의 대학 1학년인 큰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왜 아들한테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이 문장 안에 정말 모든 갈등의 씨앗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좀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단계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유를 위한 처방전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 성공한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걸까요? 먼저 아버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아버지는요, 정말 하면 된다, 이 신념 하나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뭐랄까 자수성가의 아이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이 성공 공식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통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2번이나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은 2번 다 적응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결국 30이 된 지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성공 공식이 아들에게는 실패의 공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지붕 아래 2개의 세상. 아니, 아버지의 그 성공 공식이 왜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두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충돌하는 철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보세요. 두 사람의 생각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버지는 하면 된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실패는 그냥 성공으로 가는 계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될 것 같으면 한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아버지는 미래의 성공이 행복이라고 보는데 아들은 지금 당장 행복한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이러니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아버지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엔 해낼 거라는 믿음. 마치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는 아들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높은 기대가 아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압박감이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위험성. 여러분, 이 갈등은 그냥 부자 간의 의견 차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들은요, 지금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아들을 밀어붙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0kg. 이게 지금 아들의 몸무게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냥 몸무게가 아니에요. 이건요, 아들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이 몸으로 보내는 비상신호, 일종의 SOS인 거죠. 지금 음식으로 그 고통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포기를 못해요.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경고는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3번째마저 실패한다면 그땐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신과 의사의 분석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순종적인 아들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가 날 실패자로 만들었어 라는 엄청난 분노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아버지를 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죄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식의 끝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은 아주 단호해요. 3번째 실패만큼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치유를 위한 처방전.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이 가족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의사가 아주 명확한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치유의 핵심은요, 딱 이 세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바로 자발성,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 중요한 건 이걸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를 자기 스스로 다시 되찾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게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공 신화를 쓴 아버지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설령 아들이 몇 년 동안 방에서 안 나와도 그냥 간섭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죠. 억지로 막 싹을 잡아당겨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들 마음속에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 자발성의 씨앗이 스스로 싹틀 때까지요. 이게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들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언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질문입니다. 바로 이거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들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어쩌면 유일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자발성의 싹이 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자부심이라는 비옥한 땅이 있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아들한테 필요한 건 성적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 그런 시간.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족 사이의 끈끈함을 되찾는 거. 이게 지금은 그 어떤 공부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하세요. 나는 내가 좋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자부심을 회복하는 핵심 주문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자신감을 쌓는 거죠. 자부심이라는 땅이 단단해졌다면 이제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하나씩 심어줘야 해요. 거창한 목표 말고요. 그냥 스스로 계획해서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취감 같은 거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이나 적성 검사처럼 전문가의 과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한테 진짜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들은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될 것 같으면 한다는 그 소극적인 태도를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건 자신감을 행동으로 바꾸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처방은 딱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은요, 사실 성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보람이라는 건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한 배를 탄 공동체, 바로 가족 같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들려드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주고 계신가요?